네, 우리 109님, 네, 올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남오종민님, 어서 오시고요. 현명님, 덴토편 이사벨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뭐 전 지구가 난립니다. 베이징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근데 베이징은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 돼서 배수시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배수시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근데 뭐 600년 만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구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타당한 것 같네요. 앞으로 참 지구가 참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우리가 지구를 너무 못살게 굴었나요? 네, 우리 멋진 도시에 사는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부산의 관광 수입이 엄청 늘었다 그러네요. 영도구가 특히 영도구가 부산에서 제일 쇠락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참 멋진 분들이 참 멋진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99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소희님, 윤영님, 기장님, 갱요리님, 민자님 다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다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요 오늘은 맥켈라님 네 올라든 어서 오십시오. 그럼 8시 33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네, 금요일입니다. 네, 다들 휴가 시즌이실 건데요. 휴가 시즌 마지막 분위기 금요일 아침 경제 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그를 위해서 불철주야 잠을 아끼는 방송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요. 그 정말 이례적인 피치에 뜬금없는 그래서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큰 음봉을 맞고 어제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피치의 이번 강등은 좀 뜬금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공감하는 쪽이 없어서 그냥 시장은 자연스러운 좀 조정 분위기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로 올랐어요. 어제 4.18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중 최저치입니다.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미국의 증시가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금리가 지난 5월 중순부터 쭉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인데도 5월 중순부터 주가도 올랐어요. 참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보다는 경기의 힘이 세다. 그래서 골디락스다. 미국의 지금 한 상장기업 한 8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은 금리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신경은 쓰이죠. 특히 우리는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원화 환율이 다시 올라서 어제 1299원, 1300원에 다시 항상 그 기준선 1300원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선에 다시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최근의 상승은 안전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의 환경인데 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입니까? 하는데 이건 좀 서글픈 얘기지만 달러가 흔들리면 원화는 더 흔들리는 달러보다 더 불안한 자산이다. 아직은요. 그래서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쓰는데요.
요거는 지금 외국인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 외에 보면 일본 증시도 요즘 좀 조정 양상이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증시들도 중국의 부양체고는 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만 증시도 그렇고요. 대만은 어제는 장은 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위안, 일본 엔화도 그렇게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문화는 하나, 이 금리, 신용물 국채 금리 동향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속에서 데일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 IR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회사 IR 자료를 좀 분석을 쭉 했는데요. 보시면 이건 어디까지는 제 분석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에코프로는 요즘 제가 투자 매력도 낮음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이 매출을 구성하고 그 중에 특히 에코프로 BM이 매출의 77%를 차지한 연결 재무제표가 되니까요. 에코프로의 매출이 사실은 대부분의 매출이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BM만 있으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하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요게 전구체고요. 지금 해야 되겠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이 리튬이죠. 요게 전구체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인데 뭐 이게 앞으로 더 매력적이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드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거는 전구체 이런 거 다 금속이 금속 원재재 가격이 70%를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빤합니다. 빤하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리튬 부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뭐 미미합니다. 에코프로 HN 상장사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참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매출이 줄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영업이익률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은 26% 정도는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를 한다 그랬잖아요. 전구체 같은 회사는 매출이 23%가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일부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죠. 그리고 매출이 분위기당 1200억씩 이렇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수산화 리튬이 아시겠지만 톤당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이 일단 이거보다 훨씬 커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결국은 좀 분쇄 건조 가공 이쪽이 역시 좀 주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건데 영업이익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곧 뭐 상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좀 수익률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닌가. 조금 비싸게 사주고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이 추이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제가 주가에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죠.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지금은 뭐 미래나노텍 이런 류의 회사와 좀 유사한 성격이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어쨌거나 매출이 줄어든 게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이제 소입경 전구체라면 금속 알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NCA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다 하면요. 여기다가 니켈과 코발트에 여기다가 알루미늄으로 뭐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같이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같이 섞어서 알갱이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같이 섞어서 결국은 더 큰 알갱이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양극 활물질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인더, 도전제 이런 걸 하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걸 걸쭉하게 한 다음에 알루미늄 위에 걸쭉하게 해서 말리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구체군요. 보시면 되겠어요. 금속의 작은 알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속을 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다 수입해서 쓰니까 무슨 결국 가공 마진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공 마진은. 자, 그래서 이 지금 전구체 가지고는 보셨겠지만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원가가 워낙 높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외에 에코프로 AP 이런 회사들이 특수가스, 질소, 산소 이런 거 공급하는 거거든요. 요거 매출이 좀 작죠. 에코프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요것도 앞으로 보기는 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쨌거나 뭐 이쪽은 좀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그 양극 활물질을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를 같이 있다는 것은 덕이죠. 아직은 그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32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가총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번에 2분기 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좀 철저히 단타 하고 손절매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혹시 하 대표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란 게 뭡니까? 그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이 주가에 따라 그 기업의 위치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고 팔면 되는 거지. 그 주식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그래서 그 주식과 결혼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니죠.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지 기업에 대해서 막 뭐 결혼해서 편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팔아라 그랬더만요. 반도체도 팔고 타임폴리오 펀드에 더럽게 그런 식으로 더러운 돈 그런 식으로 막 하지 말고 위대한 한국 2차 전지의 위대한 기업들과 주식은 이런 선동가들이 쓰는 단어죠. 위대하다 이런 단어는 주식을 우리가 기업을 위대하려고 기업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이겨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려고 기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주식의 선동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철저히 객관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업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이 분석 내용 역시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합리적이다 하고 한다면 이 종목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막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안티가 또 엄청 많이 붙으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그런 영역이 아니다. 30년 가면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과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더라. 절대 주식은요 불가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 실적이 어제 에코프로 올랐어요. 오르기는. 하지만 어제로 끝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차분히 장 끝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겠죠. 또 우리 같이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석을 해볼 때, 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때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그건 아니다 그랬죠. 그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성장주에 대해서 함부로 매도 리포트를 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주가 빠질 때 내는 건 아니다. 그건 상도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이야 뭐 주가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시라. 그래서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에 뭐 요즘 초전도체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혼탁합니다. 이런 막 선동하고 혼탁하고 막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빨리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이성은 못 찾고 있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앞에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죠. 나흘 연속. 어제 그 다음에 또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 종목이 1000개 내외인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어요. 어제 코스닥이 1.2%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948개다. 그러면 어제도 한 1.2에서 한 1.5%는 코스닥 빠졌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7월 27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1.9% 빠졌지만 상승 종목이 120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2.5에서 한 3%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죠. 지금은 코스닥의 어떤 지수가 시장을 전혀 말해주지 못하는 이런 양상이, 쏠림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데요. 시장에 아직 안정감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시장의 합리적인 얘기들은 지금 통하지 않고, 네, 전고체나 뭐 이런 얘기처럼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벌고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심리로 지금 전개가 매우 혼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윤영님 말씀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도 결국 이 작금의 이런 일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면서, 네, 기업 내용은 둘째 치고 그냥 막 쏠림 현상이 생겨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오가 요즘 꿈틀거리는데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바이오가 8월 3일 날 삼성에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좀 점잖죠. 미래세처럼 미래세는 ETF를 하나 상장하면요, 이 관련 주들을 다른 펀드들이 좀 막 삽니다. 그래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하거든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 지금 타이거 2차전지 ETF는 지금 순자산이 5천억을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7월 13일 날 상장했는데 벌써 원래 1000억에 시작했죠. 물론 미래셋이 ETF 이 히트를 친 거는 뭐 자기들 입장에는 잘한 거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30년을 겪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래셋이 만든 흑역사들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집중 매매를 해서 결국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는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은 그렇진 않아요. 어제 조용히 상장이 됐는데요. 8월 중순에 타임폴리오, 요즘 타임폴리오가 또 유명 유튜브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폴리오 잘 하는 곳입니다. 타임폴리오 잘 하는 곳이고, 네. 타임폴리오에서 빨리 환매하세요. 그렇게 더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네, 선량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하세요. 근데 주식에 무슨 선한 마음, 이는 참 위대하니 선하니 이런 좀 그런 충동질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타임폴리오가 잘 하는 곳이에요. 바로 하수되는 이거 신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ETF들이 상장되면, 물론 이 집들은 좀 점잖은 집들이라서 미래세처럼 레이스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바이오 ETF가 상장된다는 것은
이쪽으로서 그 관련주들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관련 편입주들을 제가 주말에 분석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미래세처럼 몰빵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근데 여러 종목을 사니까 지금의 2차 전지처럼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제 보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다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번드라는 게 몰빵 쳐가지고 주가에 이렇게 변동을 주는 거는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 8월의 강세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8월 내내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는 좀 바이오 쪽이 유리한 환경이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겠지만 오늘도 결국 이 난장판들 매일 한쪽이 1000개씩 되면서 난장판들 지수가 1.2% 올라도 하락 종목이 1000개씩 되는 이런 난장판들이 오늘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에코프로에 대해서 오늘도 에코프로 중심으로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제일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제 그제 같은 거는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1200개씩 빠지니까 사실 짜증나죠. 대부분의 특히 2차 전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짜증나죠. 올라갈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번에도 타이거가 특정 5종목만 집중하니까 이쪽에 상장되니까 여기 돈이 몰리는데 다른 2차 전지 ETF로부터 돈이 빠져나와서 들어간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ETF는 고루고루 심었던 2차 전지는 환매가 들어오니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종목 이외의 종목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매물을 받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5종목이 빠지니까 또 같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 여타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진짜 화딱지가 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합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유망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쫙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망한 회사들도 다 빠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열받죠. 기업 내용과 관련 없이 이렇게 열받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은 불가피하겠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가 올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면 주식시장에 뛰어난 분이 많지 않습니까? 뛰어난 분이 많은데 그분들도 아마 좋은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석들이 주가 반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본질을 알고 잘 이용하자.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런 의도를 오해하시고 막 악플 달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만드는 이렇게 자만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거지 어떤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총 32조 네, 이게 지금 상황에 걸맞느냐? 걸맞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단타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네, 손절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재산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30여 년 경험상 주식과 결혼해서 안 망한 사람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우리 어떤 옛날에는 수급이 많았거든. 주포는 반드시 그 종목 때문에 망합니다. 네, 주가 올라갈 때 더 세 보이려고 사야 되고요. 주가 빠질 때는 남보다 덜 빠져서 더 세 보이게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주식만 사는 거죠. 근데 주식이 뭐 맨날 오르나요? 오르면 빠지잖아요. 빠질 때 반대 매매 다 나갑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한마디로 또 소수 특정 종목에 의해서 휘둘리는 장세가 되는데 이제 나머지 관건은 여타 종목들은 좀 달라지는지 아니면 최근의 흐름 계속처럼 우르르 계속 몰려다니는지 그게 오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안정돼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 하거든요. 머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좀 막가파식으로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사실 힘든 자입니다. 합리적 분석 이런 게 안 통하고요. 이제 전고체 전지 뭐 이래가지고 실체가 있든 없든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분위기가 막 됐는데 이상화되기를 저는 소망, 합리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기를 소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계장과 함께 오늘 또 여타 종목들이 차별화되는지, 오늘 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마일 에코프로 한병화 김현수 리포터 영향을 안 받네요 하시네. 김현수 애널이 지난번에 하나증권에서 매도 리포터 썼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 유튜브는 그 매도 리포트는 범죄 행위입니다. 굉장히 그분은 선동적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도 의견도 있고 매수 의견도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건 타당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범죄 행위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나이도 뭐 저보다는 제가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우리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삶의 지혜란 게 있는데요. 정말 표현을 좀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주 거칠어지고 혼탁해지고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다양한 의견이 숨쉬어야 주식이란 게 그런 건 주식을 매매 자체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매매되지 않습니까? 매도하는 사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매도하는 거고 매수하는 사람 여기서 더 먹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수하는 거 아니면 생각이 달라야 형성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다른 생각을 막 범죄행위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근거가 주장하는 근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걸 잘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JM 테라사이언스 열받았던 모양이네요. KBS 추적 60분에 테라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씹혔는데 네, 어제 상한가 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JM 초전도체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전도체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이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또 실제로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네. 그냥 이 분위기에 주가는 갈 것 같으니까 내가 한탕 먹고 네.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에 2030 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네, 게임처럼 주식을 코인처럼 매매하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양시장은 소폭 플러스 정도로 출발한다 그러는데 개장 후에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자, 20초 후에 개장 9시에 개장 방송